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진도별 모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 스터디하는 걸 촬영해서 이걸 또 광고 차원에서 우리 유튜브에다 올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행정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법치주와 관련된 거, 통치행위, 그 다음에 행정의 주체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특별 권력관계까지 지금 문제가 구성되어 있죠.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서 정답 위주로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봅니다. 다음 행정에 대한 개념으로서 연결이 가장 잘못된 거 그랬죠. 우리가 처음에 행정의 개념을 배웠잖아. 그래서 행정은 형식상 의미에 형식적 의미 행정 등이 있다 그랬고 실질적 의미 있다 그랬죠. 실질적 의미 행정이라는 것은 그 작용의 주체가 작용의 내용의 성질, 작용과 작용의 내용의 성질을 가지고 구분한다 그랬어요. 형식이라는 것은 그 작용의 주체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법부가 하면 입법, 사법부가 하면 사법, 행정부가 하면 행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질은 입법부는 뭐 하는데요? 입법이란 게 뭐야? 법을 만드는 데지. 행정이라는 게 뭐야? 법을 집행하는 거. 사법이란 건 법을 가지고 판단 선언하는 거. 오케이. 자, 봅니다. 1번, 다음은 행정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잘못된 것. 대통령령을 대통령이 제정하죠.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형식은 뭐야? 행정이죠. 그렇지? 근데 대통령령을 제정한 실질로 뭐 하는 거야? 입법이잖아, 입법.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한 거다? 입법이다, 입법. 그 다음에 대통령이 사명권을 행사하는 거죠. 대통령이 하잖아. 형식은 뭐야? 형식은 행정이죠. 그런데 실질은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들?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확정된 거잖아. 형이 판결이 확정된 것을 이걸 뒤집는 거죠. 그 판결 효력 없애버리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사법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법관을 임명하는 거죠. 법관을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은 뭐다? 사법, 실질은 뭐다? 행정. 서장의 통고처분, 서장은 행정이죠. 형식은 행정, 실질은 뭐 하는 거다? 통고처분. 준사법적 행위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다. 답은 몇 번? 2번.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서 연결이 잘못된 것. 행정입법,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제정하는 거죠. 누가? 행정부가. 그래서 형식은 행정, 실질은 뭐 하는 거야? 입법. 1번 틀렸죠. 2번,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을 임명하는 게 나오죠. 국회에서 하는 거죠. 형식은 뭐야? 입법. 2번도 틀렸네. 실질은 뭐고? 행정이고. 오케이. 그 다음 3번, 4번. 3번 별표, 4번 별표. 경찰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안에 징계위원회잖아. 행정, 형식은. 실질은 뭐고? 사법이고. 행정심판 재결도 마찬가지죠. 자, 형식은 행정, 실질은 사법. 근데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내용이 뭐냐면은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잖아. 자, 국회에서 법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형식은 입법, 실질도 입법이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처분 법령이 있어. 처분적 법규라 그래. 처분적 법규 또는 처분 법령, 이걸 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법령은 법률, 처분 법률이. 법률을 제정한다. 앞에 뭐가 붙었어? 처분. 자, 봐봐. 여러분들 경찰학 시간에는 안 배웠을 거야. 여러분들 법을 만드는 거 있잖아.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 작용은 요거는 뭐다? 처분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런데 뭐라 했어요?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있어. 요건 처분으로서 어떤 성질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처분 법령을 제정한 것은 실제로 뭐다, 여러분들? 행정이다, 행정. 요거를 뭘로 본다, 이거? 행정행위로 본다, 이겁니다. 행정행위. 행정행위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뭐다? 실질은 뭐다? 행정이란 거예요. 실질은 행정이다. 오케이? 나중에 경찰행정법 입법 적용할 때 배워요. 처분적 법규라 해서. 자, 입법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처분이 아닙니다. 소송이 대상이 안 돼요. 근데 처분적 법규라고 배워. 그것은 처분입니다. 처분. 공무원의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임을 구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으로 봅니다. 행정행위로 봐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은 뭐다?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법원 있죠. 법원에서 등기소 업무를 수행하는 게 있어. 법원의 등기소에서 등기 업무 하는 거 있죠.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형식은 뭐야? 사법이죠. 형식은 사법이야. 근데 등기소에 등기 업무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집 사면 등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등기 업무라는 건 뭐야? 실제로는 뭐다? 행정이다. 행정. 오케이? 그래서 등기소는 법원에 있죠. 등기 업무는 뭐다? 이런 형식은 사법이지만 실질은 뭐다? 실질은 행정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머릿속에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죠? 이 정도만 아시면 된다. 그 다음에 3번. 행정의 법치, 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요. 법치, 행정. 법치주의와 관련된 내용이죠. 옳지 않은 것. 다음 몇 번일까요? 4번이 4번. 이거 다 알죠? 법률 우의 원칙. 우 동그라미. 소극적이네. 소극적. 소우. 예? 유보의 원칙. 유. 적극적. 유적. 이렇게. 4번이 틀렸고. 4번 법률의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 즉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랬지? 다음 몇 번입니까? 1번 침해 행정유보선 맞고 2번 정부유보선은 의회 민주주의, 의회 우월성 강조하죠. 그 다음에 4번 맞잖아. 그럼 다음 몇 번이야? 3번.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죠. 그런데 침해 행정에 관한 것이라 도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제정할 수 있다? 땡 틀렸어요, 여러분들. 조례는 원칙적으로 뭐다? 지방의회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제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라 나왔어요?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에 관한 사항은 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3번. 5번 다음 통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몇 번일까요? 3번? 법률안 거부권 통칭이라 했어요. 1번 정치적 성질을 가진 행위죠. 법률 측면을 갖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법률적 측면이라는 것은 뭐다?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은 가능하죠. 그러나 사법심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사법심사를 허용하지 않는 거니까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오케이. 법률 측면을 갖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4번 봅니다. 4번. 좀 애매한데 이것은. 4번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은 통칭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걸 완벽하게 틀렸죠. 정치적 성질을 가지는 행위다. 맞죠?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을 갖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법률적 측면이 있으나 정치적인 측면에 의해서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거죠. 4번도 틀린 걸 합시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6번 통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번 개괄주의는 통칭을 허용한다 안 한다? 허용하지 않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칭을 인정하죠. 그래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7번 통칭에 대한 판례 태도로서 옳지 않는 것은 1번이죠. 1번. 자, 정사하면 남북 정사회담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대한 신고, 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칭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 성격을 가지는 통칭이다. 그렇지만 북한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 경우에는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지 여부에 심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오케이 내란죄 등의 목적을 했기 때문에
범죄라고 판단했고 징역형 20 몇 년이 선고돼서 형을 살았다. 그런데 DJ가 사면해줬다 이겁니다. 4번 헌법재판소 대통령에 의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칭이다. 이로 인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직접 동그라미 헌법소원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맞습니다. 8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주체 동그라미, 채 동그라미. 채 동그라미에 뭐가 나와야 돼? 인인인데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이기 때문에 법인. 오케이? 인은 인이죠. 그러니까는 자가 나와야 되지.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되는 거지. 그리고 권리, 의무 있죠. 이런 것과 쭉쭉쭉 연결돼야 됩니다. 행정기관 맺죠. 행정기관은 오늘 권리,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 의무 없어요. 뭐만 있다? 권한만 있다. 권한만. 권한하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암군 한국방송공사 KBS 도로공사 등 행정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와 영암군은 뭐죠? 공공단체. 한국방송공사, 한국도로공사는 뭐죠? 영점을 법인. 2번 국가 및 지자체, 공공조합, 공법상 사단법인 등 공공단체와 같은 행정주체는 행정객체가 될 수 없다. 틀렸죠. 국가만 only 행정주체. 그런데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 이런 것들은 국가와 상대해서 행정객체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행정주체, 권리의무, 기속주체, 법인격, 행정기관 쭉 법인격 갖지 못하고 맞습니다. 4번 원청징수 의무자 동그라미.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죠.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9번. 다음 행정주체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은 것. 다음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경찰과 공법상 계약이 아니죠. 공무수탁 사이는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 특허의 성질을 갖는 거죠. 근데 사법상 계약을 통하여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민간 사업자는 공무수탁 사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케이. 1번 뭐가 틀렸죠? 조합이잖아. 행정 주체죠. 그 다음에 1번. 제주도 내 제주시 서귀포시는 행정 주체가 아니죠. 3번. 민영교도소 밑줄. 이건 뭐다?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된다 했어요. 오케이. 답은 몇 번? 4번. 10번. 다음 중 공무수탁 사인 밑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다음 몇 번? 1번이잖아. 1번. 조세 원천 징수 의무자 동그라미 의무자. 공무수탁 사인이다 아니다? 아니고. 원천 징수 행위는 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2번 자산관리공사가 재산의 공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는 위인청인 자산관리공사가 한 체납 압류된 재산의 공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는 위임청인 세무서장이 아니라 수임청으로 실제 공매를 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 3번 공무수탁 사인의 입법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권리가 침해당한 사인은 공무수탁 사인을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항고소송 피고로 한다. 맞죠?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주체와 행정관청으로서 지위를 갖죠. 오케이.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그 다음에 항고소송의 피고 또는 피청구인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4번도 맞고요. 11번 행정상 법률 관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조합과 조합장, 조합, 입원 사이 이건 뭐라 했어요? 민사관계.
2번 조합과 둘째 줄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 이건 뭐라 해서? 공법관계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3번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 안 동그라미. 안에 대하여 행정청이 인가하고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고시된 관리처분 계획 밑줄. 관리처분 계획 밑줄에 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다. 무슨 소송? 항고소송. 자, 안에 대해서는 당사자 소송이라 했어요. 그런데 조합에서 이를 어디로? 관할시군구청에다 신고하여 인가를 받고,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관리처분 계획 안에 이제 법적 효과를 부여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합원들을 볼 수 있도록 고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합원들은 이 관리처분 계획에 구속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에 대하여 여러 소송을 다툰다고 하면 뭐? 취소소송도 항고소송 다투라 이겁니다. 당사소송이 아니야. 4번 조합의 직원의 징계처분. 무슨 소송? 항고소송. 다음 몇 번? 3번. 12번 공법관계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나왔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밑줄 급여에 관한 결정. 급여 거부 결정, 급여 일부 지급이죠. 오늘 뭐다? 공법관계입니다. 공법관계. 점주 책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과 관련 내용이 한번 읽어보면 안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얘기해요. 조합과 조합원 간의 법률 관계, 공법관계죠. 자, 3번. 공사와 그 내부적인 임원의 징계, 그 다음에 직원의 근무 관계. 이건 뭐다? 대부분 항상 사법관계로 봅니다. 오케이? 자, 봐봐. 조합에서 그 직원이나 그 다음에 조합원의 징계 처분은 공법관계라겠죠. 그런데 공사도 행정 주체잖아. 그 내부적 직원에 대한 근무 관계에 관련된 거, 즉 징계를 준다든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상식적으로 공법관계로 가야 돼요. 근데 무슨 관계다 이거야? 사법관계다 이거야. 잘 알아둬야 돼. 잘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3번. 4번 맞고요. 13번 행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을 얻지 않는 것은? KBS의 직원 채용 관계는 쭉 사법 관계다. 맞죠? 2번 국가나 지자체가 부정당한 특정 업체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거. 이거는 뭐다? 처분에 해당됩니다. 공법 관계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라고 했어요. 국가나 지자체 밑줄 긋고 책에 보면 나와요. 근데 옆에다 밑줄 긋고 국가가 행정 주체죠. 그럼 국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행정 작용하는 것은 행정기관이라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옆에다 국방부 적어놔. 국방부가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는데, 오케이? 과거에 이자들이 입법한 전력 등이 있다 이거야. 그 업체를 이번에 공사에 배제시켜버린 거에 입찰을 배제시켜버린 거 전부 다 공법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여러분 국가기관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공사 있죠, 공사. 공사가 부정당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제한하고 정지하는 조치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사법관계입니다. 이건 아까 하려다 말았는데 책 봐봐 여러분들. 자, 36페이지 12번 봅니다. 36페이지 12번. 국가나 지자체의 입찰 자격 제한 조치 나오죠? 한 장 뒤로 넘겨봅시다. 한 장 넘겨서 36번. 국방부 등 행정기관이 행하는 입찰 참가 정지 조치 제한 조치 나오죠? 36번 나오자. 36번 나오죠, 여러분들. 위에. 숫자가 잘못 나왔네. 35, 37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위에 36번 보면 행정기관 국방부 등이 행하는 입찰 참가 정지 제한 조치 나오죠? 이건 공법관계라는 거야. 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넘겨봅니다. 넘겨서
40페이지 봅니다. 8번 한국전력공사 공사 동그라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9번 한국전력공사 공사 동그라미 그 예하 자회사인 서울화력발전소의 대표자가 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10번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 동그라미 공사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11번 한국토지개발공사 동그라미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 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나오죠. 이거 전부 다 사법관계라는 거야. 아하, 이건 무조건 머릿속에 넣어야겠죠. 국가나 지자체 그 기관이 오케이 부정당한 업체에다가 입찰을 참가를 제한하는 거 정지시키는 거 전부 다 이건 공법관계지만 공사가 오케이 부정당한 업체에다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거 있죠. 이거는 사법관계다. 이렇게 머릿속에 확 넣어야겠지. 오케이. 우리 순경 시험에 나올 가능성 한 C급 정도 되는데 이런 거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2번은 2번 이해됐죠? 그 다음에 3번 맞고요. 공법관계. 4번 공사의 사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점. 이건 사법관계라고 했어요. 4번이 틀렸고 14번 특별권력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특별권력관계 이론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군주와 시민의 정치 타협의 결과물로서 독일법의 특이한 이론은 프랑스 존재하지 않죠. 그죠? 자, 원래 수정설에 하면 기본관계하고 오케이 관리관계 둘로 나눠지는데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자체 동그라미 성립과 발생과 성립과 변경과 종교 관련과 기본관계라. 기본관계. 이 기본관계는 이건 법치주의에 적용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내가 특별권력관계가 발생하는 거죠. 군대 입영하는 거. 내가 이제 만기 전역할 때 됐는데 만기 전역 안 시켜줘.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또는 뭐다 퇴학 처분해버리는 거, 파면 처분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소멸시키는 거잖아. 이런 관계는 기본 관계로서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거야. 오케이. 뭐 그렇다 이거야. 3번 특허 기업 밑줄. 국가나 지자체가 감독을 해야 된다 했지. 특별 권력 관계에는 4가지가 있다. 근형 감사가 있다 했지. 그럼 공법상 특별한 감독 관계에 의한 특별 권력 관계다 이겁니다. 그런데 특허 기업과 감독 행정기관 간의 관계는 공법상 사당 관계가 아니고 공법상 특별한 감독 관계에 의한 뭐다 특별 권력 관계다 이거야. 특별한 권력 관계 있잖아요. 권력 관계. 권력 관계 종류는 뭐가 있다 했어요? 그, 영, 세 번째 감, 네 번째 사. 근무 관계. 여기 대표적인 거 뭐야? 우리 경찰 공무원으로서 임용 근무하는 거. 군인들이 국방 임무를 이행하는 거 이런 것들. 영지업물 이용 관계. 이거는 뭐라 교도소에 제소하는 거. 감독 관계란 뭐 특별한 감독 관계. 국가와 지자체와 공무수탁사인과의 관계. 국가와 특허기업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권한에 위임한 기관과 수임한 기관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사당 관계는 뭐야?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이렇게 이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야? 특허기업과 국가 간의 감독 관계는 특별한 공법상 특별한 감독 관계에 기초한 특별 권력 관계다 이겁니다. 사당 관계가 아니고. 4번 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 권력 관계대 뭐다? 공법상 사단에 의한 뭐다? 특별 권력 관계다 이겁니다. 다음 몇 번? 3번. 15번 다음 특별 권력 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불침투성 이론. 그렇죠? 2번 특별 권력 관계 행정 주체에게는 명령 강제권, 징계권 등 포괄적 지배권이 인정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런데 뭐 과세권, 경찰 명령권 이런 건 아니야. 이거는 일반 권력이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거였다. 그 다음에 특별 권력 관계는 직접 법률에 규정에 의한 경우와 상대방 임의적 동의에 의한 경우만 성립한다. 그렇지 않죠? 의무적 동의도 있다 그랬어요. 국공립대학교 재학관계, 국공립병원 입원관계 등은 공법상 용점을 이용관계로서의 특별 권력 관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오케이.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
한 번 풀고 오 마이 갓 언더스탠딩 되네.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엑셀런트 하는 겁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머리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고 또 보고 반복 보고 뭐만 잘 쓰세요. 그래도 안 되면 쓰고 암기하고 깜지 쓴다는 거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머리에다 찐을 받게 만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슬퍼하지 말고 2번, 3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버리지 말고 계속 봅니다. 반복하다 보면은 문제가 쉽게 풀릴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